안녕하세요. 수험고 3학년 학생 여러분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시를 직접 적용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시를 감상할 때 시적 화자,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, 그 상황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와 감정이 어떤지가 시 주제라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선행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그거는 시의 제목을 보고 여러분 꼭 3초 정도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. 시에서의 제목은 시라는 거 갈래 자체가 시어 하나하나의 압축 파일을 잇듯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은 시를 대하실 때 제목 하나조차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. 아시겠죠? 제목을 꼭 염두에 두시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접근해 가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여러분은 수능 특강 문학 문제집 9쪽, 31쪽, 35쪽 현대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이제부터 시범을 볼 건데요. 선생님이 시를 보고 감상하고 접근해 가는 방법을 머릿속에서 일어난 인지작용을 그대로 입 밖으로 꺼낼 거예요. 이거를 사고구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시나 하지 말고요. 아, 머릿속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라고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정지용의 춘살. 춘, 봄춘, 설, 눈설자인데 봄하고 눈하고 관련돼서 노래를 하려나 보다. 자, 문 열자 선뜻 느낌표. 이거는 어떤 영탄, 감탄, 시적 화자가 감정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먼 산이 이마에 차라. 이마에 차다라는 거는 쿨이라는 차다라는 형용사에 명령형 어미 아라 어라가 만나는데 이때는 명령이 아니라 감탄의 뜻이 되는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감정이 아주 차올라 있는 것 같아.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. 시간적 배경도 나왔네.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늘 촉각적 이미지 없고 빛난 시각적 이미지 이마바지 하다. 아, 이 사람은 지금 집에 있는데 아침에 유리창문을 열었더니 먼 산이 이마에 찼구나. 새삼스레 눈이 덮인 산봉우리하고 서늘없고 빛나게 이마바지 눈높이가 같았나 보다.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시각적 이미지,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후각적 이미지. 오, 여기에도 향기롭다라는 형용사의 명령형 어미 감탄인데 웅크리고 있다가 살아난 모습이 여기도 감탄. 꿈 같기에 서러워라. 서럽다는 뜻일까? 낯설다는 뜻일까? 이거는 좀 궁금. 미나리 파릇 시각적 이미지. 새순이 돋고 움직이지 않던 고기잎이 오물거리는 동적 이미지. 꽃 피기 전 때 아닌 철 아닌 눈에 두꺼운 손바지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. 춥고 싶어라. 뭐뭐 하고 싶어라는 어떤 희망과 바람인데 춥고 싶은 희망?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겨울이 가는 거가 아쉽나 보다. 겨울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나 보다. 전반적으로 봤더니 자, 시적 화자가 잘 드러나지 않은데 그럴 때는 선생님이 시적 대상을 찾으라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냐면 시적 대상이 봄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. 두 번째, 이 시적 특징을 알아보라 하겠는데 봄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향기롭고 바람이 새로 따르고 새순이 돋고 그리고 또 뭐 움직이지 않은 게 움직임이 있고 봄은 이런 특징이 있구만. 그리고 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차대, 차고 서늘없고 빛나고 또 이 눈 때문에 다시 춥고 싶대.
이러한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태도가 감탄적인 목소리가 많은 거 보니까 봄에 대한 감탄이라 해야 될까? 봄에 대한 감탄. 그리고 끝에 보면 어떤 아쉬움, 희망, 바람 같은 게 나와 있네. 그렇다면 시의 주제는 봄에 대한 감탄과 겨울이 가는 아쉬움. 그렇게도 나쁘지 않은데? 좋아.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지.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. 선생님이 좀 굉장히 자세히 있게 설명한 편인데 아이고 잘 모르겠네요. 그럼 두 번째 작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작품은 여러분 교재 31쪽에 있는 김현승의 눈물이에요. 한번 여러분도 지금 준비를 하셔볼까요? 저도 이제 준비하겠습니다. 자, 역시나 사고구술로 시범을 보일 겁니다. 김현승의 눈물. 눈물은 슬퍼. 눈물의 구성 요소는 뭘까? 눈물은 좀 짠데 걔 눈물 어쨌든 슬픈 거야. 시 한번 봐봐야지. 더러 가끔 이런 뜻이겠지? 가끔씩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.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. 작은 생명이고자 해. 뭐하고자 이거는 의지인데 거기다가 말줄임표는 생략법이 되어 있는데 이 생략법으로 해서 작은 생명이고자 한다라는 감정에 쭉 지속된 효과도 있고 어떤 여운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.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. 감탄. 오직 이뿐. 이게 뭘까? 작은 생명 같기도 하고 더 뭘까?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 때,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 때, 바치고 드리라 바치고 싶을 때 나의 가장 나종 시적화자 나왔네. 나중 진인 것도 오직 이뿐. 두 개의 음절을 세 개의 음절로 늘린 이런 시적 허용도 운율감을 형성하는 데는 운율감을 형성하고 시선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구만. 오직 이뿐. 또 감탄. 영탄.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당신?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당신은 와우 전지전능한 신인가? 어떤 절대자 등장했네. 이 당신은 나에게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눈물을 지어주셨네. 시 어렵다. 그래도 봐보면 가끔씩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작은 생명,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, 더욱 값진 것, 나의 가장 나종 진인 것, 그리고 열매. 공통점은 바로 이 눈물을 운유하는 거, 눈물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해. 그런데 이 부분에서 1연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눈물의 운유대잔치잖아. 근데 여기 마지막 2연에서는 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. 아름다운 나무에 꽃의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해준 당신은 나에게는 웃음을 먼저 주신 후에 새롭게 눈물을 만들어 주시네. 그렇다면 이 꽃과 웃음은 언젠가는 시들 수 있는 것, 즉 어떤 순간적인 것을 나타낸다면 그 뒤에 쭉 열매와 눈물은 어떤 뭐랄까 본질적인 것,
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. 영원한 것. 응? 오, 시 어렵다. 그만 봐보자. 여기서 시적 화자를 찾아볼 때 시적 화자가 나 나타나네. 나가 있어. 시적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1형부터 4형까지 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. 그리고 5, 6년 봤더니 그 눈물을 준 절대자를 말하고 어떤 눈물에 대해서 깨달았구만. 깨달음. 이때의 태도는 분명히 부정적일 것 같았는데 시에서 보면 웃음보다는 눈물을, 꽃보다는 열매를 더 값어치,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같다. 그럼 결국 이거는 눈물이 마이너스일 것 같았지만은 플러스인 이런 모순되는 상황. 역설적이다. 그럼 주제가 뭘까? 주제야 어렵지만 눈물에 대한 의미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. 근데 여기서의 눈물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작은 생명 같고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는 어떤 순결한 순수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. 자, 작품 하나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11분이 넘어버려서요.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개의 작품을 시범에 봤습니다. 혹시 선생님 강의를 듣고 궁금한 내용이 있는 친구들은 학생들은 거기 질문하는 곳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 주에는 고전 시가를 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. 자,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